여러 가지 부동산 기사에서도 양도세 중과 이야기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양도세와 관련된 이슈가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대표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새해 들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제 조짐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카드를 또 꺼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이 5월 9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가 돼 있는데 과연 부활이 될 것이냐? 아무래도 부활이 될 확률이 높다. 중과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팔고 강남 갈까? 또 양도세 부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헤드라인 뉴스인데 뭐 중과 유예냐 연장이냐 양도세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장에는 큰 변화를 좀 줄 것 같은데 양도세 부분 시장 전문가들 의견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규제가 다시 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시장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중과세라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현재 5월 9일까지 지금 유예가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부활이 된다면 5월 10일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중과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이 30%입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이 6%에서 45%까지 돼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어떤 차익을 봤을 때는 45% 플러스 30% 75%에다가 지방세가 포함이 되죠. 지방세 10%를 더하면 82.5%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넘었을 때 8억 2천을 세금을 낸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팔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과세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었지만 계속해서 유예가 됐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유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난 정부에서는 법을 고치려고 했었지만은 국회 다수당인 현재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중과세 부활을 예측을 하는 이유도 그 반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일단 중과가 된다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혜택을 보는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30% 최대까지 받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과가 됐을 때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종료 전까지 5월 9일 전까지죠. 소폭의 매물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다주택자는 매도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다주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제일 좋은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거 양도세가 부담이 없는 외곽적으로 먼저 내놓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중하급지 정도의 매물이 소폭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팔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답습을 했었죠. 그래서 락인 효과, 매물이 잠기는 효과가 고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증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다주택자는 증여를 계속하고 있죠. 작년에 서울 지역의 증여 건수가 뭐 8천 건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재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여가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양도세 2월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양도세 2월과세라는 건 뭐냐면 증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고 또 수증자가 있겠죠. 증여를 받는 사람들. 수증자가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이 매물을 매도를 했을 때는 매수 원가 기준을 잡았을 때 매수 원가를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증여자가 처음에 매수했던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세부담이 크겠죠. 이게 23년도에 원래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여가 많아지는 거는 시장의 매물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물 잠김이 더 커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1분기는 결정의 시점이 돌아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5월 9일 전에 매매 거래를 한다 그러면 1분기 안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가 사실은 결정의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보유를 할 것인지 그래 나는 이래저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팔어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정리를 하는 차원의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와 이주택자 입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이다. 왜냐? 물건 자체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갈아타기 이런 수요들은 이번 1분기 놓치지 말아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과세가 부활이 된 이후에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좀 말씀드렸듯이 증여한 매물도 시장에 나오진 않고요. 또 기존의 매물도 없습니다. 앞으로 3, 4년간은 신규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신규도 없는 거고요. 작년 초반에 서울 아파트 물량이 5만 5천 건 이상의 물량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6만 이하로 5만 건대로 지금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만큼 물량이 감소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되면은 양극화 현상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똘똘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죠.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보시게 되면 송파나 성동 뭐 이런 지역들이 강남 한강벨트에 있는 마용성광 지역들이 계속해서 상위권의 아래쪽은 서울 외곽 지역입니다.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고조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보여질 수 있는데 대출 규제 이런 것들 거래 규제 또 지금 하나 더 세제 규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3종 규제에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흐름을 막을 수는 있겠죠. 좀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뒤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좀 답답하긴 합니다. 3종 규제에서는 유일하게 진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개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중심 지역에 있는 신축의 빌라 지금 얘기한 이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이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신축 빌라는 말씀드린 대로 6억 이하 60제곱미터 27년 말까지 최초 운양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세 가지에서 혜택을 보는데 1주택자가 플러스 하나를 더 샀을 때 지금 2주택자에서 8%의 취득세율을 받는 게 아니고 주택수를 제외해서 1주택자의 1%를 받고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종부세도요. 주택수가 제외됩니다. 하지만 공시가에는 합산이 됩니다. 2주택이 있는 사람은 주택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양도세에서는요. 중과세가 배제가 되죠.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내가 추가로 구매한 이 신축 빌라가 나중에 양도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신축으로 산 빌라가 있다. 이 빌라를 제외한 플러스 다른 주택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도를 할 때 이 내가 산 신축으로 산 이 빌라는 주택수의 카운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에 있어서는 이런 혜택이 너무나 중요한 신축 빌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금 규제 3종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 규제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곳은 재개발 시장에 있다. 재개발 시장에서도 신축 빌라 이런 6억 이하의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지금 규제에서 꽃 피울 수 있는 투자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